경주 외동 119 안전센터가 24시간 아이 행복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놓여 영유아를 돌볼 수 없는 가정에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고령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디지털 해봄교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영주시가 경상북도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2,200억 원 규모의 방위산업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K방산도시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영천시는 이달 30일부터 중앙선 KTX 이음이 기존 청량리역에서 종착해서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천역 정차 횟수도 기존 왕복 4회에서 6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주 소방서가 외동 119 안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 행복 돌봄터를 24시간 운영으로 확대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놓여 영유아를 돌볼 수 없는 가정에 긴급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서 건물 2층에 자리한 아이 행복 돌봄터.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소방서 내 돌봄 공간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 대부분은 긴급한 상황에 놓인 가정, 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찾게 되는 긴급 사회 안전망입니다. 부모나 보호자의 출장, 야근, 질병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일시적인 양육 공백에 따른 긴급 돌봄 필요시에 저희 119 아이 행복 돌봄터와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600명 넘는 아동이 돌봄터를 이용했고 올해도 이미 800명 넘는 아동이 이곳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돌봄을 맡은 아이돌봄 지킴이는 외동 여성의용 소방대원들로 보육 자격증을 보유했거나 기본 120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대원들입니다. 2인 1조로 편성돼 비상근 교대 근무로 돌봄 활동을 수행합니다. 119 안전센터니까 더 안심하고 안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선생님들이 전부 다 집에서 애들도 다 케어하고 이러신 선생님들이니까 아무래도 안전하게 맡길 수 있겠죠. 경주소방서는 소방서가 단지 화재를 막는 곳이 아니라 갑작스런 육아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사회 안전망으로 24시간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 행복 돌봄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북 의성은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일 만큼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많은데요. LG헬로비전과 의성노인복지관이 지난 10개월 동안 어르신 14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법을 알려주는 디지털 해봄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일상 속에서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0세 박봉빈 어르신, 길찾기 앱을 켜고 목적지를 찾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낯선 곳에 가면 주변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혼자서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문자 보내는 거, 또 사진 찍어 보내는 거, 또 어디 멀리 가서 지도로 이제 거리 찾아가는 거 최고죠. 처음에 안 배웠을 때보다 이런 걸 접하고 나니까 핸드폰 사용하는데도 유익이 되고. LG헬로비전과 의성노인복지관은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스마트폰 활용 교육 프로그램인 디지털 해봄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강의를 신청한 어르신 14명은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모두 35차례에 걸쳐 사진 찍기와 메시지 보내기, 유튜브 구독 등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배웠습니다. 강의를 진행한 강사 역시 지역 어르신입니다.
지난 2023년 이곳에서 스마트폰 활용 튜터 과정을 수료하고 이번엔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 35회차 강의를 맡아 진행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많았는데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가족들과 소통하는 장으로 활용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의성 노인복지관과 LG 헬로비전의 동행은 벌써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수요는 여전히 높고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큽니다. 스마트폰이나 디지털에 대해서 아직 많이 모르시는데 LG 헬로비전에서 지원해 주신 해본교실 통해서 그 디지털 격차도 해소하고 그리고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가시고 계셔가지고 가족들 간의 관계나 친구분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되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수료생의 평균 연령은 76세. 스마트폰을 통해 어르신들은 가족과 더 가까워지고 의성을 넘어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며 새로운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저출생 여파로 학교와 학생 수가 줄면서 교육부는 교사 정원 감축에 돌입했는데요. 교육 현장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감축이라는 건데 국회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전국 학생 수는 500만 명을 겨우 넘겼습니다. 이마저도 내년에는 500만 명 아래로, 2033년에는 4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를 근거로 교사 수 감축에도 들어갔지만 지역 교육감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의 관점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시대로 접어가기 때문에 지금 교원 정원을 관리하는 방식이 과연 맞는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교원 정원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학교 현장의 지적도 나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의 작은 학교는 물론이고 소규모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소 교원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학생 수가 적더라도 교과 운영, 생활교육, 돌봄, 안전교육 등 기본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교원 정원 감축이 앞으로 더 심화될수록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사에게.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신도시 학교에서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8명이 넘는 과밀학급과 34명이 넘는 초과밀학급이 존재하는 지역일지라도 중소도시 지역의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과밀학급 지표를 미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정원 총량이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국회에서는 교사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변경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치권은 학교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고 또 저출생 문제도 해결하고 또 도시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농어촌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이 교원 정원제도 개선을 반드시 함께.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공립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을 2023년 대비 최대 30%까지 줄이겠다는 방침. 시대적 숙명이라는 시각도 공존하는 가운데 교사 감축이 교육 본질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영주시가 2,200억 원 규모의 방위산업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K방산도시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시는 15일 경상북도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와 함께 2031년까지 영주시 문수변 122만 제곱미터 부지에 방위산업 제조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약 4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정주 인구 650명 이상 증가, 건설 인력 2,000명 고용, 생산 유발 효과는 4,155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주시는 드론 산업과 방위 산업을 연계해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영천에서도 KTX 이음열차를 타고 서울 도심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천시는 이달 30일부터 중앙선 KTX 이음이 기존 청량리역 종착에서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영천에서 서울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동대구역이나 청량리역에서 환승해야 했지만 서울역 직결 운행으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또 영천역 정차 횟수도 기존 왕복 4회에서 6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영천시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되면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윤 구청장은 지난 2022년 선거를 앞두고 신고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 비용 5,300만 원을 수입,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이는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령을 몰랐다는 윤 구청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구청장의 직 유지 여부는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경북도가 에이펙 CEO 서밋 기간 진행했던 임의용 의료 서비스 운영 성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CEO 서밋 기간 경북도는 주요 내빈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피부 미용과 헤어, 메이크업, 의료 미용 등 5개 분야 서비스를 운영했고 특히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포함한 270명에게 348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경북도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임의용 의료 서비스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현장 사례와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운영에 공로를 세운 이들에게 대한 유공 표창도 진행했습니다. 사단법인 여중군자 장계향 선양회가 창립 14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장계향 선양회는 조선 중기 여성학자이자 음식 디미방 저자로 알려진 장계향 선생의 얼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매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계향 선생의 애민정신과 여성 인물로서의 업적을 기려하는 공개 토론회와 각 시군 선양회 활동 실적 발표, 시상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영주에서 신고만으로 옥상 비가림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영주시는 노후 건축물의 옥상 누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며 앞으로 사용 승인 후 5년 이상 경과한 주거용 건축물 옥상에 한해 비가림 시설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벽 없는 개방형으로 만들어야 하고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간 비가림 시설은 건축물 높이를 증가시키는 구조로 분류돼 건축 허가와 구조 안전, 일조권 검토 등의 절차가 필요했고 기간도 한 달 이상 소요돼 주민들의 부담이 이어져 왔습니다. 경주시가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신경주대, 위덕대학교와 함께 상생협의회를 열고 관학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포스트 에이펙 추진 전략과 차세대 원전, 미래차 산업 육성 등 시의 핵심 비전이 공유됐고 대학들은 이와 연계한 협력 사업을 제안하며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지난 2022년 출범한 상생협의회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며 지역 대학과의 협력 채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2025년 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안전관리 운영 실적과 내년도 재난안전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안전관리위원들은 부서 간 협업 방안과 실행 전략을 공유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편 올해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는 관내 행사와 축제 27건에 대해 9차례 사전 심의를 실시하고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등 안전 확보에 힘썼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 지역 내 주택과 건물 약 980개소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2가지 이상 에너지원을 결합하는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비의 약 70%를 지원해 시민 부담을 30% 수준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